단종된 시계는 두 갈래 길을 걷습니다. 고물이 되거나 아니면 전설이 되거나. 그리고 이 전설이 될 것만 같은 녀석을 찾으려고 꽤 오래 헤맸습니다. 다이얼에 스트라이프 수트를 담은 시계, 그리고 제임스 본드의 시계, 아쿠아테라 스카이폴입니다. 기존 영상으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최신형 모델을 선호하고 빈티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시계 애호가들하고는 취향이 좀 다르죠. 화려하거나 썬레이 다이얼과 같은 대중적인 디자인 픽을 꽤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아쿠아테라는 굳이 이 단종된 구형 모델을 구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려고 얼마나 오래 찾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의 여러 중고 플랫폼을 몇 주간 열심히 뒤져보기도 했고, 또 종로 세운스퀘어 같은 오프라인 중고 매장들을 주말에 시간 내서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해외 플랫폼에서 구입하기에는 관부가세까지 하면 거의 신형 리테일가와 비슷한 수준이라 엄두가 안 났고요. 하지만 여러분, 존버는 승리합니다. 결국 이 녀석을 손에 넣었는데 그때 날아가던 기분은 아마 애타게 찾던 걸 손에 넣어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드입니다. 오늘은 오메가 아쿠아테라, 그 중에서도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아쿠아테라 시리즈가 세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많은 모델 중 왜 스카이폴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녀석을 실사용해보면 느낀 점을 장단점과 함께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아쿠아테라는 모델이 정말 많습니다. 다이아 장식, 골드 콤비 모델부터 스몰 세컨즈, 월드 타이머까지. 그래서 오늘은 대중적인 라인, 그리고 남성용 모델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02년 오메가에서 전천후 데일리 워치를 출시합니다. 이름부터가 물을 뜻하는 아쿠아, 그리고 땅을 뜻하는 테라를 합쳐서 물에서든 땅에서든 언제나 찰 수 있는 시계로 기획했는데요. 가장 먼저 출시된 1세대 아쿠아테라에서 오메가는 꽤나 다양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아직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그랬던 것 같은데, 청판은 썬레이 다이얼, 건판과 흰판은 레커 다이얼의 느낌으로 다양하고, 무브먼트 역시 쿼츠와 오토매틱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사이즈 또한 약 36mm부터 39mm, 42mm까지 총 3가지 옵션을 구성해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클래식하고 무난한 착한 디자인의 아쿠아테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 2008년쯤부터 세로티크라고 불리는 다이얼 패턴이 쿼츠 모델로 등장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2012년 출시한 세로티크 오토매틱 청판입니다. 영화 007 시리즈 스카이폴에서 플래닛 오션과 함께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모델이다 보니 아쿠아테라 스카이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이얼을 볼 때 마치 보트의 데크 같기도 하고, 수트나 턱시도에 스트라이프 무늬도 느껴졌습니다. 이 세로티크 모델만의 특징으로는 문워치 케이스와 같이 크라운을 조금 보호해주는 비대칭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즈는 38.5mm와 41.5mm 두 가지 옵션이고, 무엇보다 아쿠아테라 2세대부터는 오메가의 코엑시얼 8500 무브먼트가 들어가서 이때부터 오메가 특유의 고급스러운 무브먼트 외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역시 크로노미터는 당연하고 2500 무브먼트에서 고전했던 코엑시얼 이스케이프 먼트를 오메가가 안정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이 전작보다 상향됐습니다. 2015년쯤 이 세로티크 모델이 일부 수정됩니다. 외관상 브레이슬릿 가운데 줄이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경됐고요. 세시 부근 데이트창의 은색 테두리가 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워치의 느낌이 줄어들고 드레스워치의 느낌이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세로티크부터는 다이얼에 그냥 코엑시얼이 아니라 마스터 코엑시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으로 15000 가우스의 항자성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출시된 흔히 가로티크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름처럼 다이얼 무늬가 세로줄에서 가로줄로 변경됐는데 이 밖에도 변경된 점이 꽤 많습니다.
기존의 비대칭 케이스가 대칭 케이스로 변하면서 사이즈가 38.5mm에서 38mm로 그리고 41.5mm는 41mm로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무브먼트 역시 코엑시얼 8500에서 8800으로 변경됐는데 성능은 8500도 이미 뛰어나지만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무브먼트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로티크 모델이 되면서 기존 12.84mm에서 12.24mm로 두께가 얇아진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로티크 모델이 나오고 아쿠아테라는 꽤 긴 시간을 큰 변화 없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계가 계속 똑같으면 소비자들이 질려하게 되고 이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인지 오메가가 1세대 아쿠아테라의 요소들을 추가로 선보였는데요. 2023년에는 썬레이 다이얼을 적용한 쉐이드 모델을 그리고 24년에는 레커 다이얼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슬릿도 좀 더 촘촘한 디자인으로 리뉴얼을 한 게 출시부터 지금까지 아쿠아테라의 변천사입니다. 이제 제가 스카이4를 선택한 이유, 즉 제 눈에 이 녀석이 가장 예쁜 아쿠아테라로 여겨진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이얼 세로줄의 매력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가로줄보다 더 단정하고 수트에 잘 어울릴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서도 썬레이나 레커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밋밋함이 덜해서 다양한 모델들 사이에서 화려함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블루 컬러의 농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판 컬러보다 초록색이 살짝 추가된 듯한,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톤 다운된 블루입니다. 빛을 받을 때는 단정한 블루가 드러나고 어두운 곳에서는 묵직함이 느껴지는 짙고 차분한 느낌의 블루라서 쨍하고 강렬한 파란색보다 고급스러움을 주고 또 질리지 않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데이트 테두리입니다. 후속 모델에서 드레시함과 세련됨을 주기 위해서인지 데이트 테두리를 삭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실버 테두리가 다른 11개의 인덱스만큼의 존재감을 적당히 가져다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 밸런스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스카이4 모델에서는 브레이슬릿이 무광이라는 점도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후속 모델부터 현재 판매되는 현행 모델들은 모두 일부분 유광으로 폴리싱한 브레이슬릿이 적용됐는데요. 럭셔리 워치로서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는 유광 폴리싱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광 브레이슬릿이 주는 캐주얼함이 데일리로 즐기기 더 부담없고 또 제임스 본드의 시계라는 터프한 감성과 이 무광 브러싱이 서로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계는 존재하지 않죠. 스카이4도 단점이 분명히 있는 시계입니다. 먼저 두께가 현행보다 두껍습니다. 코엑시얼 8500 무브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은 편이지만 두꺼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블랙베이 36 같은 슬림한 시계와 비교하면 무게감과 볼륨감이 확실히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 8800 무브를 사용하는 현행 아쿠아테라보다 0.6mm 정도 두꺼운데 시계 사이즈와 두께에서는 1mm, 1mm가 꽤 크게 체감됩니다. 브레이슬릿을 옆에서 자세히 보면 헤드 쪽은 두껍고 버클 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얇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는 비율이 잘 맞지만 두꺼워지는 헤드 쪽 링크만큼 무게가 증가합니다. 다만 두께감이 좀 있다 해도 38.5mm 모델 기준 체급 자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메가 브레이슬릿 퀄리티가 욕을 자주 먹긴 합니다만 저는 브레이슬릿 유격이 너무 없으면 실착용 시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랜드 세이코나 오메가의 브레이슬릿에서 크게 불만족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쿠아테라 스카이4 역시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관대한가요? 그보다도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는 매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매물 자체가 잘 없다 보니 예전에 이 모델을 구하기까지 반년에서 1년은 걸린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롤렉스가 아니더라도 일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모델들은 해외로 곧잘 팔려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또 사치품 관부가세가 크다 보니 인기 모델들은 한국에 있는 시계는 해외로 점점 이동하고 반대로 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매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화폐 가치가 계속 변동되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보니 직구 관세 기준이 좀 더 널널하게 변경되면 취미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쿠아테라는 날짜를 시침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날짜 창만을 바로 조정할 수는 없고 시침을 2바퀴 돌릴 때마다 1일씩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끔 차는 분이라면 날짜 조정이 노가다 작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해외 갈 때 진짜 편합니다. 시차만큼 시침을 이동해주면 5초 만에 현지 시간 조정이 끝나다 보니 저는 이런 방식의 시계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쿠아테라가 이름처럼 데일리 워치를 표방하기 때문에 시계 컨셉과도 잘 맞다고 느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메가, 지난번에 소개한 시마스터 300 다이버에 이어 또 하나의 제임스 본드 시계 아쿠아테라 스카이4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시계를 어렵게 구했던 썰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정말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시계와 여러가지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